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방금 이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며 이란의 가장 큰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베이징 목소리들이 이것을 또 하나의 중국식 지역 안정의 순간인 양포장하느라 분주하던 바로 그때 현실은 훨씬 더 민망한 각본을 내밀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이란은 전쟁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샤헤드 드론을 동원해 걸프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집요하게 타격해왔습니다. 대피소 공격에서 중상을 입고 살아남은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모든 미국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거친 위협을 내놓았습니다. 이 위협은 몇 주째 공격을 받아오던 걸프 국가들에게 마지막 인내의 한계를 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중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값싸고 치명적인 때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 그 순간 지정학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행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추종자들이 거창한 다극 질서 구호를 닦아 올리고 있던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들이 꺼내던 비장의 카드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자기 도시들을 공격하는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한 저비용의 실전 검증된 대드론 기술을 걸프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함께 서로 다른 11개의 걸프 및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기술로 눈을 돌렸습니다. 실제 보호가 필요할 때 나라들이 깃발을 두른 연설과 전략 동화 대신 무엇을 택하는지는 늘 비슷합니다. 석유 거인 사우디, 아람코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으로부터 자국 시설을 지키기 위해 P1성과 스팅, 대드론 체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팬텀 디펜스, 전자전 체계를 구매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제조업체들의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도 카타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이번 주 전문 장비를 완비한 3개 팀을 보냈습니다. 세 팀 모두 서로 다른 세 나라에 배치될 것입니다. 우리의 합의에 따라 우리가 처음 보낸 세 나라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드는 순간에는 누구도 이념을 쇼핑하지 않습니다. 다들 작동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중개업체는 이란 드론이 석유 인프라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제조업체 스카이폴과 와일드 호네츠와 대규모 조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상업적 방어 반사 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을 겨냥한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질식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아직 끝나지 않은 끝나지 않은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밝힌 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샤헤드들은 어떻게 발사됐습니까? 러시아 운용 요원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운용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샤헤드가 온 바로 그 나라의 운용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이 필요했고 실제 전쟁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선을 열지 않을 것이냐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란은 오래전부터 문서상으로도 실제 행동으로도 러시아의 동맹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중동 전장에서 눈에는 눈 방식의 접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이란에게 완전한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값싸고 타격 효과가 큰 드론을 이용한 때 공격 전술이야말로 이란의 가장 큰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단 한 번의 수로 그 희망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서방의 쇠퇴를 그렇게 비웃던 논평가들에게는 꽤 민망한 진실입니다. 이란의 전술 교본이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는 나라에 의해 해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이란의 악명 높은 공격 전략은 필요하면서도 극도로 고통스러운 진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값싸면서 비대칭적으로 효과적이었던 샤헤드 드론은 더 이상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때 수백만 달러어치의 방공미사일을 소모시키는 데 쓰였던 딜카 드론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훨씬 더 싼 체계에 의해 공중에서 하나씩 제거될 것입니다. 수량만 많으면 영원히 모두를 겁줄 수 있다는 신화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 유통기한이 끝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이란으로 하여금 대규모대의 공격을 포기하고 훨씬 더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타격으로 옮겨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테헤란 정권은 파테흐, 백식과 세질 같은 중형 탄도미사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수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생산 능력은 극도로 제한적이며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이란은 드론처럼 하루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드론 우위가 사라지는 순간 이란의 부인 전략도 함께 붕괴한다는 점입니다. 후티나 이라크의 민병대를 통해 발사된 단순한 드론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변명 뒤에 숨는 데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탄도미사일의 발사대와 비행 흔적은 직접적으로 이란 영토나 주요 군사기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문을 숨길 수 없게 되는 순간 테헤란의 해외 친구들이 다듬어온 그 번지르르한 화법은 그저 값싼 코미디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테헤란을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값싼 무기와 수적 우세로 상대의 첨단 능력을 압도한다는 교리는 저항의 축이라는 기치 아래 수십 년 동안 실행되어 왔지만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대칭의 비대칭으로 수적 우세의 정보로 맞섰습니다. 쉽게 말해 무식한 물량선전이 공학을 만났고 이긴 쪽은 공학이었습니다. 중기적으로 테헤란이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이 빈틈없는 대드론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스텔스와 인공지능, 재밍 방지 능력을 갖춘 차세대 드론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제재에 짓눌린 나라에게 이것은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드는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 친베이징 농객들은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답이 없다는 뜻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란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궁지에 몰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의 위험한 길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와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방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지역을 인질로 잡으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중국과 전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인질로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중국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끝없이 찬양하던 이들이 이런 순간에는 유난히 조용해진다는 사실은 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늘 다른 누군가가 뒷처리를 해줄 때 홍보하기 가장 쉬운 법이니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단 하나의 기술적 수가 한 정권으로 하여금 결국 자기 몰락을 불러올 위험한 버튼을 누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직면한 이 전략적 붕괴와 무력감의 가장 큰 증거는 아주 최근에 나왔습니다. 3월 14일 국제 언론에 보도된 이란 의원 이브라힘 아지지의 히스테릭한 발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상태다. 그 나라 전체가 표적이다. 사실 이 발언은 모든 의미에서 외교적 참사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란이 물류망을 통해 직접 우크라이나에 도달해 나라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은 힘을 잃고 궁지에 몰린 정권의 절망적인 비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섭게 들리도록 설계됐지만 지도를 펴보는 순간 우스꽝스러워지는 종류의 말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걸프 지역 방위산업의 균형은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유행이 아니라 순수한 수학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수백억 달러가 들어간 미국산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들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개당 2만 달러짜리 이란 드론대가 몰려올 때 한 발에 300만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비용이 드는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은 이 터무니없는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 기술적 비대칭을 어떻게 자기 이익으로 바꿨을까요? 이 체계들은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무균 실험실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사이렌이 울리고 포화가 쏟아지는 전장 한복판에서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또한 베이징의 추종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번지르르한 브로쇼와 군사 박람회는 실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적의 열 신호와 비행 프로필에 맞춰 정밀하게 조정된 이 요격 체계들은 강력한 생존 본능의 산물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확보하려는 것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면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가 우크라이나 제조업체 스카이폴과 와일드 호네츠와
대규모 조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방산기업 엣지는 7억 6천만 달러를 들여 우크라이나 기업 파이어포인트의 30%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도 걸프 현장에 직접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걸프에 밀어넣고 있는 이 기술은 중동 무기 시장을 지배해온 러시아, 중국 측에게도 중대한 전략 체스 패배입니다. 이제 중국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군사 불가피성이라는 세심하게 연출된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지도부는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윙룽 계열 무장 무인기와 사일런트 헌터 같은 대드론 레이저 체계를 판매함으로써 이 지역의 새로운 기술 공급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어왔습니다. 중국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서방의 정치적 조건 없이 첨단 장비를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듣기에는 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들이 무례하지만 핵심적인 질문, 압박 속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느냐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그 화려한 판매 문구는 급속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걸프의 정예 군사 기획자들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중국의 체계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강도 높고 복잡한 전투의 도가니에서 시험된 적이 없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중국의 무균 실험실 제품보다 우크라이나의 전장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걸프에서 중국의 군사 헤게모니에 대한 심각한 타격입니다. 다시 말해 석유 인프라와 국가 생존이 걸린 순간에는 누구도 쇼룸의 자신감과 보도자료식 허세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값싼 대응 수단으로 값싼 드론대를 무력화하는 우크라이나의 개념은 중국이 대만 침공 가능성 속에서 사용하려는 대규모 드론대 전술에 대한 해독제임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는 친중 전략가들에게 특히 불편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역을 겁주기 위해 믿고 있던 설계도가 지금 공개된 무대에서 해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은 훨씬 더 굴욕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년 동안 오펙 플러스 틀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중동에서 미국이 남긴 공백을 메우려 애써왔습니다. 모스크바는 걸프 국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군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 군사력의 한계를 제쳐두더라도 걸프 국가들은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의 존망을 건 적국인 우크라이나와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중동에서 러시아가 기대하던 무기 수출 잠재력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인 바로 그 나라에게 잠식당했습니다. 그러니 미국과 동맹국들만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환상도 꽤 잔인하게 깨지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은 오히려 전혀 다른 쪽에 표를 던진 듯 보이니까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팀이 대드론 체계를 설치하기 위해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 배치됐다는 사실은 지역 차원에서 러시아의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위신이 붕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체스판에서 우크라이나의 이익은 단지 재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걸프 자본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을 떠받치는 거대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포린 폴리시의 분석에서 드러났듯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이런 인정은 상황의 심각성과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요약해 줍니다. 세계 최고의 대드론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온다. 그리고 동맹의 미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서 신뢰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당신들의 기술을 임대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끊임없이 원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걸프 국가들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지키는 안보 수출국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동맹들은 안보를 소비만 할 뿐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으른 상투어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더 큰 그림은 중동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안보와 동맹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상대로 벌인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세계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전략적 체스 수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 기술 수출을 통해 구축한 물물 교환식 외교 전략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걸프 국가들의 체계를 판매하는 대가로 현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의 1차적 목표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및
첨단 탄도미사일, 이를테면 KH-47 킨자리나 이스칸데르로부터 자국 영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걸프 국가들은요, 수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팩2와 팩3 요격 미사일을 대량 비축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저비용 드론 방어막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이 값비싼 패트리엇 미사일을 샤헤드 드론에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낭비되거나 창고에 쌓여 있었을 이 결정적인 패트리엇 미사일들은 이제 삼각 합의와 스와프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의 걸작이자 러시아의 공중 우위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비웃는 데 익숙했던 진영은 또 한 번 동맹이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지켜봐야 합니다. 꽤 쓰라리겠지만 교육적이기도 한 광경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기술적 장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거시 경제적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카이크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하룻밤 사이 유가를 역사적 수준으로 치솟게 하며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걸프의 에너지 동맹을 끊겠다는 이란의 위협은 전 세계 경제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떼방어 체계는 사우디 아람코 같은 거대 기업들의 시설을 지켜냄으로써 이 검을 산산이 부수어 놓았습니다. 걸프의 에너지 생산 인프라가 이란 드론에 대한 면역을 얻게 되면서 세계 석유 공급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브렌트유 가격에 붙던 위험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기능하며 중동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까지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새로운 질서 강의가 아무리 쏟아져도 폭풍이 몰아칠 때 결국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끄는 안보 네트워크라는 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그 위협을 만들어낸 전장이 이제는 그 위협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담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30년 동안 중동에서 워싱턴의 헤게모니를 굳혀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커드는 샤헤드 드론으로,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의 스팅과 피원선 요격 체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헤게모니를 세우는 쪽이 워싱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 천재성과 눈에는 눈 독트린으로 이란을 자기 게임에서 체크메이트 시키고 있는 키 이유입니다. 혁신은 무력한 완력이 아니라 무식한 완력 위에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박과 물량, 허세에 계속 베팅해온 친중 진영에게 이것은 최악의 결말입니다. 그들이 비웃던 쪽이 더 나은 기술과 더 강한 동맹, 그리고 마지막 한 수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